다음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 적이 있다면 이번 영상을 꼭 주목해주세요. 변비, 기침가래, 소화불량, 체내 독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4가지 걱정 모두 깔끔하게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물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와 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 그리고 무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무로 만든 깍두기의 옛 이름이 각도끼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무가 독소를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옛 선조들은 무로 만든 동치미는 소화가 잘 안 될 때 자주 마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무의 뛰어난 영양 효능을 현명하게 활용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무는 배추, 고추, 마늘과 함께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채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명나라 의학서인 본초 강목에서는 가장 몸에 좋은 채소가 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동의보감에서도 무는 오장의 나쁜 기운을 제거하고 폐가 약해져 피를 토하거나 기침하는 증상을 치료하며 체기를 없애는 데 가장 효과적인 채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무는 오랜 세월 동안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치료제로 여겨져 왔는데요. 그렇다면 특히 어떤 분들이 무를 자주 챙겨 먹으면 좋을지 지금부터 무의 놀라운 효능 4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는 기침과 가래 완화에 탁월합니다. 무는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유용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무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이소사이오시안산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기침이 덜 나고 목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특히 겨울철 감기로 인한 기침이 심할 때 더욱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이 강화되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져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도 하여 몸속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의 수분 함량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무는 약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목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가래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수분이 많은 식품은 목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결론적으로 무는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고 호흡기를 보호하는 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무를 활용한 찌개나 무즙을 자주 섭취하면서 건강한 호흡을 지켜보세요. 둘째, 무는 천연 해독제입니다. 무는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뛰어난 효과를 지닌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과 이소사이오시안산에 있습니다. 이소사이오시안산은 무의 매운맛을 담당하는 성분으로 강력한 해독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은 간에서 독소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몸속에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이소사이오시안산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주므로 몸속에 쌓인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무에는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자유라디칼을 중화시켜주며 이러한 자유라디칼은 노화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를 꾸준히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체내의 독소를 줄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몸속의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해독제입니다. 셋째, 무는 천연 소화제입니다. 무는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풍부한 섬유질입니다. 무에는 수용성 섬유소와 불용성 섬유소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2가지 섬유소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소화 기능을 개선합니다. 수용성 섬유소는 장내에서 수분과 결합해 젤 같은 형태로 변하며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느리게 합니다. 이로 인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화 불량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반면 불용성 섬유소는 장의 운동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섬유소는 장내에서 부풀어 오르며 배변을 원활하게 만들어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무는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해로운 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유익균은 소화를 돕고 영양소의 흡수를 최적화하여 장 건강을 더욱 개선합니다. 또한 무에 포함된 효소들은 음식물 분해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당류와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관여하여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이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단백질이 많은 식사를 한 후에 소화 불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수분 함량 덕분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건강한 섬유질 섭취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주며 이는 비만으로 인한 소화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무는 노화 예방에 탁월합니다. 무는 노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그 비결은 다양한 항산화 성분과 영양소에 있습니다. 먼저 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노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피부의 탄력을 저하시켜 주름이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에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을 줄이고 세포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염증은 노화와 관련된 많은 질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하는 것은 노화 예방에 매우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무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충분한 수분 공급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건조함으로 인한 노화 증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무는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 덕분에 노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매일의 식단에 무를 포함시켜 건강한 노화를 지키는 데 도움을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무는 건강한 영양소를 갖춘 귀한 음식입니다. 무의 영양소를 더욱더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대표적인 기름진 생선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분으로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무와 함께 고등어를 섭취하는 것은 영양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무는 섬유소가 풍부하여 소화를 도와주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섬유소는 소화 과정에서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습니다. 또한 무는 수분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주고 칼로리가 낮아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의 기름진 지방과 무의 섬유소가 조화를 이루면 영양소의 균형이 잘 맞춰져 건강한 식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생선의 지방은 비타민 A, D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며 무의 섬유소는 소화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고등어와 무를 함께 먹는 것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조합입니다. 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배입니다. 배와 무를 함께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시너지가 나는 이유는 두 식품이 서로의 효능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배는 수분이 풍부하고 비타민C가 가득하여 피부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를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무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할 경우 배의 수분과 비타민C가 무의 소화 효능을 더욱 높여줍니다. 즉 배의 수분이 무의 식이섬유와 결합해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비타민C가 무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체내 염증을 줄이며 면역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또한 배는 자연적인 단맛을 제공하므로 무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며 이로 인해 맛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보다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면 두 식품의 영양소가 고르게 섞여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며 건강한 음료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와 무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단순한 영양 보충을 넘어 서로의 효능을 극대화하여 피부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무와 두부를 함께 섭취하면 다음과 같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부의 단백질이 무의 섬유소와 결합하여 소화 과정에서 포만감을 더욱 높여줍니다. 이는 식사 후 과식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둘째, 두부의 단백질과 무의 섬유소가 함께 작용함으로써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부의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무의 섬유소가 소화 속도를 늦추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두부에 포함된 이소플라본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무의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두부와 물을 조합하여 섭취하면 서로의 영양소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한 끼 식사에서 더 풍부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부와 물을 함께 조리하는 것은 단순한 영양소의 나열이 아니라 이러한 조합은 식사에서 얻는 영양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처럼 무는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특정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어 건강한 영양소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무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잡곡입니다. 무는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지만 특정 성분이 다른 음식과의 조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에 포함된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불용성 칼슘 옥살레이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잡곡에서 제공하는 칼슘의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잡곡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유익한 미네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흡수 저하는 영양소의 효율적인 섭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와 잡곡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2가지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식이섬유의 양이 많아져 소화 과정에서 소화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식이섬유는 소화에 방해가 되어 잡곡의 영양소가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에는 특정 효소 억제제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소화효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잡곡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들이 무의 성분에 의해 저해될 경우 잡곡의 영양소 흡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와 잡곡을 함께 섭취할 때는 조합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소의 최대 흡수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무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2번째 음식은 사과입니다. 무에는 소화효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효소가 사과의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의 효소가 사과의 과당과 섬유소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와 경쟁하게 되면 두 식품이 동시에 효과적으로 소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는 산성 과일로 무는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이 2가지를 동시에 섭취하면 위장에서 산도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산성과 알칼리성이 서로 충돌하면서 소화효소의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와 사과 각각의 영양소가 흡수되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에 포함된 성분이 사과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와 사과를 함께 먹는 것보다는 각각 별도로 섭취하는 것이 소화 효율과 영양소 흡수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3번째 음식은 녹색 채소입니다. 이들 채소는 모두 옥살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옥살산은 신장 결석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불용성 칼슘 옥살레이트를 형성하는데 이 물질은 체내에서 쉽게 흡수되지 않으며 신장에서 결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은 신장에서 형성된 작은 결정체로 통증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이 형성되는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시금치와 케일처럼 옥살산이 많은 채소를 무와 함께 섭취하면 이들 채소의 영양소 흡수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신장 결석의 위험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신장 결석이 있는 사람은 옥살산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와 같은 식품이 포함된 식단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결석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결석의 병력이 있는 사람은 무와 옥살산이 많은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와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함께 먹는 것은 신장 결석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식품들을 별도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무의 놀라운 효능과 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무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건강한 굴레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